2차 방정식에 대해서 첫 시간 배워봅시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말고 2차 말고 1차를 옛날에 배웠어요. 1학년 때부터. 1차 방정식은 AX는 B의 꼴이고 A가 0이 아닐 때 이걸 1차 방정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를 어떻게 구했지? X는 A분의 B 이렇게 한 개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좀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 어떤 게 되냐면 A가 0이 아니란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건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다짜고짜 AX는 B를 구하라면 이거를 함부로 AX는 A분의 B 하면 안 돼. 그럼 스스로 조건을 나눠야 되는 거야. A가 0이 아니다 일 때는 이때는 X는 A분의 B라는 답이 나오고요. 두 번째 A가 0이면 0, X는 B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고민을 해야 돼.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선생님, x가 0이라고 곱해지면 이거 0인데요. 근데 b가 누군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웃긴 거는 x에 누구를 넣든 0과 곱해지면 다 0이야. 그럼 이 방정식은 성립 안 하나?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b가 가지고 있습니다. x가 누가 되든 다 곱하면 0이니까 b가 0이면 성립하는 거야. 0은 0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시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기억. b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0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나 넣어도 왼쪽은 0과 곱하면 다 0이야. 오른쪽도 0이야. 그럼 아무나 넣어도 0은 0이니까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모든 실수라고 해서 all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영어로 적었어요. 즉 이걸 우리는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좀 고상한 용어로 항등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즉 x는 아무나 된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그럼 선생님 p가 0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왼쪽은 0x인데 오른쪽은 예를 들어 0이 아니니까 3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0x는 3이 되는 x를 구하는 거야. 0x는 3이 될 수 있나 생각해봐. 될 수 없어. x에 누구를 넣어도 0과 곱해지면 왼쪽은 0인데 0이 어떻게 3이 돼? 등식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즉 이 말은 x에 누구를 넣든 0x는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가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1차 방정식일 때는 해가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1창이 0이 아닌 즉 A가 0일 경우에는 1창이 사라졌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항등식이 되거나 해가 없는 식이 된다는 사실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나중에 약간 심화로 가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창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AX제곱이 2창입니다. 당연히 누가 0이 되면 안 되겠니? A는 0이 아니다 일 때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럼 1창은 존재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즉 BX인데 X의 개수 B는 0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 다음 상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돼. 0이 돼도 돼. 즉 이 모양이 2차 방정식인 거야. 만약 이 모양 중에 2x제곱은 0이다. 2차 방정식인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것도 2차 방정식인 거야. 1창은 있든 없든 관계없다고. 2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것도 2차 방정식인 거야. 2창과 상수만 있어도 돼. 1창이 없어도 돼. 2창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어떤 식을 또 2차 방정식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놔. 이래놓고 2차 방정식에 물었어. 2차 방정식 아닌 거야. 왜 아닌데? 이 2x제곱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니? 사라지지. 그러면 결국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즉 넘기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x는 1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식이 이렇게 x가 구해지는 1차 방정식인 거야. 1창은 살아있잖아. 맞죠?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2차 방정식 내리면 안 되고 2창이 즉 일반형이란 건 뭐냐면 왼쪽으로 정리하고 오른쪽을 0으로 정리했을 때 2창, 1창 상수항으로 정리했을 때 2창이 살아있어야 2차 방정식인 거야. 얘는 지금 오른쪽에도 2창이 있잖아. 이걸 넘겨서 정리해주게 되면 2창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럼 2차가 없는데 무슨 2차 방정식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눈에 2창 보인다고 무조건 2차 방정식 하면 안 되고 2창이 살아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차 방식을 말을 하면 이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이거 별표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 말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풀 때 펜 없어? 자,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겨. 여기에 m-1의 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질문을 읽어보면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가 적혀 있어. 근데 웃긴 거는 이 창 앞에 있는 중에 어떤 개수가 m-1이야. 근데 이 m-1이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먹혀들려면 성립하려면 절대 누가 되면 안 돼, m은. 선생님이 m은 이라고 물었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m은 누가 되면 안 돼?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m은 누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즉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뭐부터 항상 체크한다. 이 창부터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즉 문제를 보자마자 m은 일단 1은 아니겠네? 이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답이 이렇게 나와. m은 1 또는 3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있어. 근데 둘 다 적으면 틀리는 거지. 왜? 2차 방정식이라 했는데 m은 1이 되지 않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1을 적으면 안 된다고. 답은 누구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3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기 전에 2차 방정식이란 것은 이 창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를 2차 방정식이라 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m이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거부터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를 푼 답에서 혹시 위에를 쭉 훑어보면서 1은 아닌데 제외시켜주고 최종 답을 선택하는 거야. 나왔다고 답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 자, 2차 방식이다 아니다 보자. 얘는 2차 방식 맞죠? 1차가 없어도 됩니다. 셋 다 있지. 얘도 셋 다 있지. 얘는 아닙니다. 왜 아니지? 양쪽이 똑같은 300제곱이니까 이항시키면 300제곱 사라져버리지. 그럼 1차 방식. 그래서 2차 방식이 아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만 보고 2차 방식 하면 안 된다고. 오른쪽이 0일 때 기준이고 그거는 오른쪽에도 2창이 있으면 넘겨서 정리정돈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2창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모든 2차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 모양으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옆에다 크게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2차 방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모든 2차 방식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란 뜻이에요. 일반형이라는 거는. 그럼 수정이 만약에 저는 2x제곱 마이너스 4는 0을 만들고 싶은데요. a를 누구로 세팅하면 돼? 2로 세팅하면 돼. 1창 없네? b는 0으로 세팅하면 돼. 상수는 마이너스 4네? c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로 세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즉 이거는 모든 2차 방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야. 근데 a를 0이 아니다라고 조건을 적어준 이유는 뭐다? 2차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이 조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일단 2차 방식의 개념부터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차 개수 0이 아니어야 한다. 이거에서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된다. B와 C는 0이 돼도 관계없다. 한글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에서 그런 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1차 방식의 해는 뭐였어? 이 식을 성립하는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x를 구한다는 거는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계산해서 넘겨버리면 돼. 그리고 숫자 계산을 했더니 x는 2가 나왔어. 그럼 x가 2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x에다가 2를 실제로 대입을 시켜서 딱 집어넣어서 두 개를 곱해주면 오른쪽이랑 값이 같아진다. 즉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정확히 말하면 얘를 넘기면 일반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 식에다 x에다 2를 넣으면 4 빼기 4는 0이 되잖아. 즉 등호가 성립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해를 구하는 거야. 해를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할 때 1차 방식을 풀 때는 기본적으로 x의 1창은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그 x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개수의 역수를 곱해서 양변을, 즉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만 남도록 해주는 거야. 물론 곱하기일 때는 이항시켜서 나누기로 바로 처리해도 돼. 그래서 구했단 말이지.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첫째, 인수분해 되는 형태부터 할게. 곱으로 만들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니? 대각선 곱이 가능하네. 3개니까 맞지?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됐어. 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곱이 0이 되게 만드는 거. 항상 오른쪽을 0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봐.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반드시 성립하는 거 아니니?
그럼 그렇게 된 x의 값을 생각하는 거야. 이 식이 0이 되려면 x에 누가 들어가야 되니? 뒤에 있는 수와 부호가 반대인 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x에 누가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여기는 x에 누구를 넣으면 되겠니? 2를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와 부호가 반대인 수. 그래서 이 식을 성립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어떤 식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야. 이건 완전 제곱식이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잖아. 인수분해 하면 돼 일단은.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은 누구니? 마이너스 2다 맞지? 근데 이건 인수가 사실은 몇 개 있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두 개가 곱해진 거야 1차식이. 근데 둘 다 마이너스 2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특별히 똑같은 두 개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복된 근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완전 제곱식은 0이 될 때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집니다. 해가 두 개인데 같은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고 괄호하고 중근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 자 솔루션 SOLUTION 솔루션 1 뭐다?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곱으로 만든다 반드시 오른쪽이 0이어야 돼 0이 아니면 안 돼 이거 넘겨야 돼 싹 다 정리해서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되면 x는 알파나 x는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끝 2차 방식을 푸는 기본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제곱근 풀이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 2x 빼기 1의 제곱이 4야. 그럼 이 식을 쫙 전개하고 또 4를 넘기고 인수분해 해도 돼. 그런데 제곱은 4 되는 수 이거 제곱근 아니니? 그럼 요 밑에 있는 놈을 어떤 구하는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4가 되니? 아 2x 빼기 1의 정체를 알 수 있잖아. 누구다? 제곱해서 사는 수는 4의 제곱근이 2x 빼기 1인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두 개. 그럼 우리는 x를 1차 방식을 두 번 풀면 돼. 2x 빼기 1이 2가 될 때 하나 구하고 2x 빼기 1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하나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양식에서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이 나오거나 이 양식에서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x 값을 두 개를 구할 수 있어. 제곱으로 돼 있을 때는 제곱근으로 푸는 게 빨라. 자 그렇게 안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자 이걸 싹 다 전개해 볼게요. 이거 전개하면 a제곱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전개한 다음에 또 인수분해를 합니다. 1, 3, 6x, 2x 마이너스 4x니까 6x가 마이너스 1x는 2x는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 맞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 했습니다. 맞지? 자, 인수분해해서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이꼴 0 따라서 우리는 이게 0 되는 x값을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1차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풀면 돼. 그래서 x는 누구다? 자 이러면 돼. 이 수를 약분시켜주고 분자에는 이것과 부호가 반대인 수를 적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돼? 2분의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x값 구해보자. 누구야? 이 앞에 있는 수를 약분시켜주고 분자에는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과 반대인 수를 적으면 돼. 그럼 누굴 적으면 돼? 2분의 플러스 3을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넣어봐. 2가 약분되면서 3 빼기 3은 0 맞잖아.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x 찾는 법 앞에 있는 수를 약분시켜주는 수가 분모에 있고 뒤에 있는 수와 분자에는 분모가 반대인 수를 적으면 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괜히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또 0 되는 거 찾고 하는 것보다 제곱근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좀 더 빨라 안 빨라? 빠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항이 3개일 때 기본적인 방법 물론 항이 2개일 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해도 돼요. 예를 들어 x 빼고 빼기 4는 0이라는 2차 방식이 있어. 그럼 얘는 항이 2개잖아. 바로 이거 2의 제곱 아니니? 그 합차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이때는 맞지? 그럼 x는 바로 0 되는 값 마이너스 2 하나랑 이거 0 되는 값 2 하나. 그래서 답은 x는 그때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로 푼다. 2차 방식 첫째 풀이법 뭐다? 인수분해에서 푼다. 그 다음 제곱일 때는 뭐로 푼다? 제곱근으로 푼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본 인수분해 방법으로 푸는 제곱근으로 푸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 선생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은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그쵸?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자고.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즉 제곱근으로 푸는 방법을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야. 즉 근의 공식이라는 방법을 쓸 거야. 공식화시키는 거야. 근데 왜 얘를 풀 수 있냐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건너뜁니다. 방법은 뭐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럼 제곱근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 식을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제곱으로 만들려면 이거 x잖아. 그럼 x와 x가 제곱되겠지?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2x잖아. 그럼 반씩 나눠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x고 얘가 마이너스 x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만들어지니?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똑같은 인수의 제곱으로 만들어줬잖아. 상수는 누가 필요하지? 곱하면 1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만들어주는 거야. 대신에 빼줘야 돼. 식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니? 이렇게 짝을 지어버리면 즉 x 빼기 1의 제곱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뒤에 남은 상수는 마이너스 3이지.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제곱근으로 풀 때는 제곱은 숫자 이렇게 하는 게 0의 오른쪽 0을 두면 안 되고 숫자를 넘겨줘야 돼. 제곱을 제외한 숫자를. 자, 이제 제곱으로 고쳤니? 이제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니? 제곱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x 빼기 1이지. 그럼 x 빼기 1은 뭐야? 제곱에서 3되는 수. 그게 누구지? 제곱에서 3되는 수. 3의 제곱근. 두 개 안 나와? 항상 습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x 있잖아. 누구만 보내버리면 돼. 마이너스 1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자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뭐가 돼? 플러스 1이 되지. 앞에 적어줄게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은 1과 계산할 수 있는 수다 없는 수다? 없는 수입니다. 얘는 자연수가 루트니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답이 나오는데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이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두 개의 무리수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뭘로 푼다? 제곱근 풀이법으로 푸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볼게. 빠르게.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여기다 15x 이렇게 할게. 좀 크게 숫자를. 그렇지? 약간 숫자가 커지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건데 관계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2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무조건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x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요거에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 거야. 반의 제곱이 누구지? 이거를 2로 나누면 밑에 2가 곱해져서 4분의 15가 반이야. 그 4분의 15를 제곱하면 16분의 225를 더해주고 16분의 225를 빼는 거야. 그럼 이 앞에 세 개는 자 완전 제곱식 되니 안 되니? 됩니다. x는 x제곱이고요. 16분의 25는 4분의 15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빼서 제곱해주면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x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누가 넘어가느냐? 바로 16분의 225 얘를 16으로 통분해 줄게. 16분의 8입니다. 넘어가면 16분의 225에서 8을 뺀 수니까 16분의 225 빼기 8이니까 117이 되네요. 자, 이제 제곱근 구할까? 어떤 수의 제곱이 16분의 117이래. 그럼 제곱해서 되는 이 밑에 있는 애는 16분의 117의 제곱근이잖아. 따라서 이 수를 우리가 x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곱 밑에 있는 애를 통째로 적습니다. x 빼기 4분의 15는 자 제곱근에 의해서 뭐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얘를 루트 씌우면 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17. 근데 16은 빠져나오지. 그래서 받고 4로 빠져나오고요. 117만 못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최종 답은 뭐다? 요것만 이항시키면 끝. 따라서 답은 x는 4분의 15 마이너스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4분의 15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17이 됩니다. 근데 분모가 같으니까 우리가 답을 적어줄 때 보통 4분의 15 플러스 루트 117 이렇게 답을 적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 얘를 뭐 했다? 공식화 시킵니다. 나중에 자 근의 공식이 나오는데 x는
자, 공식이 이랬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 b의 제곱 너무 굵다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a가 누구냐 b가 누구냐 2차의 개수가 a입니다. 1차의 개수가 b입니다. 상수가 c입니다. abc 이해되니? 일반형에 있는 개수가 abc야. 자, 공식 써볼게. 이 공식에 따라서 써볼게. 이꼴 2a분의니까 이거 2배 하면 얼마야? 4분의 1차 개수의 부호를 바꿔 적어. 마이너스 b니까 부호 바꾸면 얼마?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적어주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 앞에 있는 요놈을 제곱하면 돼.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필요 없거든. 15 제곱하면 얼마야? 225지 빼기 ac를 곱해서 4배 하면 돼. 자, a는 2고 c는 1이야. 그럼 2개 곱하면 2지 4배 하면 8이지. 그거를 빼는 거야. 4ac를 빼는 거야. 8을 뺐어 맞지? 자, 이거랑 비교해보자. 어떻니? 4분의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25 빼기 8은 117. 오, 한 방에 딱 보고 바로 답이 나와버리네. 이렇게 복잡하게 막 고치는 거를 즉 제곱근으로 고쳐서 답이 나오는 거를 이제 우리는 뭐 했다? 공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앞으로 모든 2차 방식은 즉 인수분해하기 귀찮잖아. 그럼 제곱근으로 풀거나 근의 공식으로 바로 넣고 풀어버리면 돼.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근은 다 근의 공식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분해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로 푸는 게 빨라요. 루트 적고 하면 귀찮잖아 계산하려면. 맞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인수분해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로 푸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 제곱이 내는 제곱근으로 바로 풀어버리는 게 빠르고 이걸 또 넘겨서 A, B, C 찾고 하면 정리해야 되잖아 식을. 이 상태에서 바로 제곱근이 나오는데 왜 또 넘기고 정리하겠니? 식을 풀고 그때는 빠르고 인수분해가 빠르고 정리 안 돼 있다. 인수분해 안 된다. 제곱부로 안 보인다. 공식 바로 쓰면 끝. 그래서 2차 방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공식화시킨 근의 공식 이 세 가지로 모든 2차 방식 근을 다 구하게 됩니다. 이제 뒷단원까지 배울 거는 미리 얘기를 한번 한 건데 자, 이제 쭉 읽고 넘어갈게요. 해라는 것은 즉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p를 넣으면 0이 된다. 그래서 p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게 p가 해인 거야. 그래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즉 이 식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서 0 되는 걸 찾는데 지금은 딱 5개의 수를 줬으니까 5개 중에서만 찾는 거야. 그래서 막 넣어봤더니 참이 되는 애는 마이너스 1되고 또 1되고 이렇게 두 개가 참이 되라는 거지. 그래서 답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차 방식은 근이 최대 2개 나옵니다. 2개보다 많이 나올 수 없어요. 선생님 2개보다 작게는 나옵니까? 네. 중근일 때는 1개 나오잖아. 그리고 해가 없다가 나올 수도 있어. 언제 해가 없다가 나오는 줄 알아? 근의 공식을 썼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와. 너희가 이런 거 배운 데서 안 배운 데서 제곱근에서 안 배운 데있지. 그래서 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음수인 애는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일 때는 해가 없다라고 한다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보면 2차 방식 이거 찾는 거 OX 바로 합시다. 2창 있지? 넘겨도 안 사라지지? 5 X제곱 있지? 0 정리 잘 돼 있네? 5 3창 있네? 안 사라지네? 사라지면 2창이 자기가 대장인데 다른 대장이 하나 더 있어. 아닙니다. 3창 때문에 2창이 보이지만 넘기면 2창이 사라지네? 그럼 1창이 대장이 되는 거니까 X 2창 대장 맞지? X제곱인데 X제곱 여기도 있네. 이거 정리하면 X제곱이 사라집니다. 맞지? X 2차 방식 보는 거 알겠죠? 자, 2차 방식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정리 잘 돼 있지? 2차 방식 되려면 중요한 게 뭐다? 뭐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 2차 개수가 사라지면 안 된다. 따라 조건 뭐라고 적으면 될까? A는 0이 아니다. 이게 2차 방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A가 아니라 N 빼기 1이었으면 조건을 뭐라 적어야 돼? M은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이게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M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0 아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0 덩어리를 넣고 해가 아니면 아니다 할 쓰래. 1 넣어봐. 1, 6 더하면 7인데 빼기 7하면 0 되지. 이꼴 0. 그럼 1은 이거에 뭐다? 해이다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25
더하기 15 빼기 10 0 아니네. 그럼 얘는 해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해고 아니면 아니다. 자, 다음 중에서 해를 구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인수분해에서 바로 구할까? x 묶어되면 인수분해 되니? x는 누가 아니면 누구니? 0하고 2입니다. 맞지? 근데 이렇게 답 적으면 안 되고 이거는 원래 답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봐봐. 이 중에서만 선택하는 거지. 이 중에 만약 여기 없는 게 있으면 답으로 적으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중에서 0하고 2 둘 다 있지? 그래서 적어도 됩니다. 이건 인수분해 해볼까? 3이니까 위에 3 밑에 1, 2x, 3x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네. 이거 0 되는 값 누구야? 2분의 분모 적어주고 약분 되게 이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 또 이거는 바로 0 되는 값 누구? x는 1. 자, 실제 답은 이 두 개인데 지금은 이거 중에서만 구하는 거야. 그럼 누구만 선택해야 돼? 얘는 적으면 안 되고 1만 적어줘야 됩니다. 보기에서 범위를 제한시켜 놨으니까 내가 구할 수는 있지만 보기 중에서 답을 적는 거야. 2차 방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바로 찾자. 맞나? 아닙니다. 왜? 이꼴형이 없잖아.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2차 다항식이라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이꼴 0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꼴 0 등호가 없는 식은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아쉽게도 탈락이야. 모양은 맞지만 얘는 이꼴 있지. 이창 있지. 맞아. 얘는 이창 있고 이창 있고 맞지. 등호도 있고 얘는 이창 있고 이창 있고 등호 있네. 얘도 맞네. 얘도 이창 이건 EX제곱 사라지네. 얘는 아니지. 우리는 뭐 찾는 거야? 아닌 거 찾는 거야. 그래서 아닌 거니까 X 표친 거 찾는 거야. 답은 1번하고 5번이라고 적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것은 이거는 마이너스 2 넣을 때 성립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빨리 구하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0 아니네. 탈락. 마이너스 2 넣으니까 4 마이너스 넣으니까 8 이것도 0 아니네. 탈락.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는 4 얘는 6 10 빼기 4는 이것도 0 아니네. 탈락. 해로 갖는 거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4 너무 크네. 탈락. 마이너스 2니까 얘는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 0 되네. 합격. 맞지? 굳이 이럴 때는 인수분해 다 필요 없어. 넣어서 그냥 0 되는 거 찾으면 돼. 이걸 다 인수분해해서 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상황에 따라 자기가 조금 빨리 판단합니다. 그 다음 한근이 이래. 근을 줬네. 근이란 건 뭐야? x 대신에 2를 넣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대신에 누구를 안 알려주고 있어? a를 안 줬으니까 근을 대신 주고 있네. 그럼 이 근을 이용해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 a를 찾는 거야. 그럼 근을 넣을 때는 누구 대신에 넣어야 돼? a 아니라 x 대신에 넣는 거야. x에 2를 넣습니다. 2의 제곱은 4지. 2를 넣으면 2a지. 얘는 영향 안 받지. 분배법칙은 해야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오른쪽 이꼴 0 a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자, 2a 빼기 a는 a지. 4 빼기 1은 3인데 이항시켜주면 a는 마이너스 3 나왔지. 자, a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a를 넣고 식을 제대로 알아내자. x제곱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네. 플러스 2 되겠네. 자, 2차 방정식이 누군지 알아냈지? 근데 우리는 이미 x가 2라는 걸 알려줬어. 뭘 알려준 거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가 들어가는 거야. 즉 이게 알파면 항상 이 수를 뺀 값이 인수라는 뜻이야. 인수분해 절반을 알려줬으니까 나머지 절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x제곱이니까 이건 x겠지? 2니까 1이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x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겠네. 그래서 나머지 인수가 이건 줄 알아냈지. 그럼 나머지 거는 누구다? 이게 0 된 x값. 이거의 부호 반대인수 x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맞지? 그래서 나머지 건을 구하라면 1을 찾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a만 찾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를 이제 나중에 풀다 보면 a 값과 나머지 건을 구해서 그 두 개를 더하라 이런 질문이 나와. 이거 두 개를 구해서 더해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a를 찾고 차전에는 다시 넣어서 2차 방정식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맨땅에 헤딩할 필요는 없고 여기 2를 줬기 때문에 x 빼기 2를 가로 딱 해놓고 나머지 인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문제를 풀 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문제를 또 푸는 방법. 자,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물리는 근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배웠어요. 어떻게 찾지? 자, 근의 공식. 맞지? 아니면 제곱근 풀이법으로 찾으면 돼.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선생님 미리 맛보여준 거고. 지금은 찾을 수 있지만 안 찾을 거예요. 그걸 안 찾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 근이란 것은 뭐지? 갖다 놓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니? 일단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1은 0이잖아.
질문을 보자.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더하기 5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알파를 몰라도 이놈은 보이니? 이거 아니니? 그럼 이거의 값은 얼마니? 이게 0이 되려면 1이 있으니까 더했을 때 0 되는 수니까 얘는 얼마니? 이해되니? 그럼 마이너스 1인 줄 알아냈으니까 바꿔 넣어버리면 답은 바로 4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근을 안 구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즉 문제의 모양을 잘 관찰하고 저 모양을 만들어낸 건데, 자 요것도 우리 많이 했지. 근을 넣었더니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나왔지. 근데 역수가 필요하잖아.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 알파로 나누면 되지. 1 알파 나누면 알파가 되고 1 알파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고 1 알파 나누면 알파분의 1이 되고, 맞지? 이꼴 알파분의 0은 0이고 내가 구하는 건 요놈 아니니? 그럼 이것만 넘기면 답이네. 이거의 값은 바로 플러스 5가 돼버리네. 자, 근을 못 구하는 복잡한 문제지만 이렇게 풀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를 근을 구하면 아까 전에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a가 1이니까 생략하고 2a 곱하기 1분의 요거 음수 붙여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해서 25 줬고 그 다음에 양 끝에 거 곱해서 4배에서 빼면 돼. 1 곱하면 1인데 4배 하면 4고 그걸 뺐으니까 답은 즉 알파라는 것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 거야. 그럼 알파가 왜 2개예요 선생님? 근이니까 최대 2개 나오는 거야. 그 중에 한 근이 이 둘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알파인 거야.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건 베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알파인지는 몰라. 문제에서 정확하게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기 안 해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누가 알파든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을 구해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 식의 모양을 이용해서 이 식의 모양을 만들어내서 푸는 문제야. 2차식을 이용한 변형 문제 풀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요. 요거 문제는 별로 안 되니까 오늘 오답 그 2개 나가잖아. 그거랑 요 정도는 과제를 풀어줄 수 있지. 그래서 그 정도는 과제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